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지금 글이 좀 긴데 한번 읽어보자면 수열 AN에서 첫째 항 A1의 값과 이웃하는 두 항 AN과 AN 플러스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진다면요. 그 관계식에 N은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여 수열 AN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대요. 자, 엄청 길죠. 자, 근데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근데 맨날 이웃하는 항들의 사이의 관계식을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기에는 말이 너무 길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꺼번에 뭐라고 하기로 했다? 점화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결론 뭐라고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점화식 어떤 애를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반복되고 있냐. 그러면 계속해서 얼마를 곱해나갔다? 마이너스 1을 곱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곱하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얘는 뭐다? 등비 수열이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첫째 항 표현을 해보면 1이고 둘째 항은요. 첫째 항 A1한테 얼마를 곱한 거예요? 등비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얼마가 됐다고요? 마이너스 1이 됐다고요. 자, 제 3항은 제 2항한테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얼마가 됐다? 1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봤더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얘를 AN 플러스 1항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AN항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게보다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수열의 점화식 어떻게 생겼다? AN 플러스 1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AN이다. 단 N은 1부터 쭉쭉 집어 넣어서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나왔듯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2 둘째 항이 얼마예요? 2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2 즉 첫째 항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럼 셋째 항은 둘째 항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더니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2가 나왔대요. 자, 얘도 한번 관계를 봤더니 AN 플러스 1과 AN의 얼마를 마이너스 1 AN 플러스 1과 AN의 얼마를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도 점화식이 뭐가 된다?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이고요. N은 1부터 쭉쭉쭉 대입했을 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점화식이 똑같죠? 점화식이 똑같죠. 그러면 이 점화식만을 줬을 때 이 수열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인지 아니면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로 가는 수열인지 몰라요. 그래서 점화식을 쓸 때는요. 항상 뭐도요? 첫째 항도 같이 써주셔야 돼요. 네, 첫째 항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답 뭐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A1은 1이다도 같이 써주셔야지 답이다. 그럼 얘도 뭐다? A1은 2다. 첫째 항도 같이 써주셔야 답이 된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개념 확인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이에요. 제 4항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AN 플러스 1과 AN 사이에 관계식을 가져왔죠. 요런 애들을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 4항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N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3을 집어넣으면 제 4항은 2A3항이 되겠죠. 근데 A3를 몰라요. 그럼 A3를 구하기 위해서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3는 2A2가 될 거고요. 그럼 한 번 더 해야겠죠. 제 2항을 구하기 위해서 N 대신 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래요? 4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 한 번 더 집어넣어 주시면 1이 되고 1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다? 2가 되겠다. 아, 그러면 누구의 값이요? 제 사항의 값은 2다 라고 뭐 해주시면 된다? 차근차근 대입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사항을 구하기 위해서 사망을 구해야 되고, 사망을 구하기 위해서 이항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n에다 뭐부터?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차례대로 대입해 주시면 답이 구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개념하기 1번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뭐 하라고요? 대입할 거라고요. 자, 근데 제 사항을 구하기 위해서 n은 얼마를? 3을 먼저 대입할 필요 없이 그냥 차례대로 가시면 된다고요. 자, n에다 1을 대입하자. 제 2항은 3a1 플러스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첫째 항이 2라고 줬으니까 계산하면 6 더하기 2라서 8이고, 그러면 n에다 2를 대입을 해주시면 제 3항은 3a 2항 플러스 2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3 곱하기 8 플러스 4가 되고 3, 8에 24 플러스 4 해주시면 얼마다? 28이다. 자, n에 3을 대입하면 제 4항이 나오죠. 마지막이네요. 자, 3 곱하기 제 3항 플러스 2 곱하기 4 해주시면 3 곱하기 28 더하기 24 8 해주시면 되네요. 자, 3, 8에 24 3이 6이니까 84네요. 그러면 답은 얼마다? 9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개념하기 1번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의 제 사항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열심히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n에다 얼마? 1. 제 2항은 제 1항 곱하기 2 곱하기 1. 제 1항이 3이죠. 답은 5. 자, n에다 2를 대입을 해주시면 제 3항이 나오고, 제 3항은 제 2항 더하기 2 곱하기 2고, 그러면 5 더하기 4니까 9. 자, 제 3, n은 3을 대입하면 제 4항이 나오고요. 그러면 제 3항 더하기 2 곱하기 3이라서 9 더하기 2, 3, 6은 15다 라고 해주시면 뭐가 된다? 제 4항이 나오니까 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볼 건데요. 얘는 글을 안 가져왔어요. 그냥 한번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을 A라고 한다면요. 둘째 항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첫째 항 플러스 공차 D에서 A 플러스 D로 표현했었고요. 셋째 항은 둘째 항의 공차 D를 더한 A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A 플러스 D에 D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2D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제 4항은 전항인 제 3항에 공차 D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2D 더하기 D로서 A 플러스 3D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2일 때 1D, 3일 때 2D, 4일 때 3D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 어떻게 생겼다? 첫째 항 A 플러스 n-1D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우린 일반항이 아니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원해요. 요렇게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아, 그러면 첫 번째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A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다? AN 플러스 1 항이라는 애는요. A의 공차 D를 더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고,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인 누구요? 점화식. 은 어떻게 생겼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고, 이게 어떤 형태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상수가 있는데 걔 혼자 더해져 있으면 그건 무슨 꼴이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반드시 어떤 상수가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처럼 상수가 혼자 더해졌으면 걔가 뭐인? 공차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개념 확인 2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라는데 귀납적으로 정의하라는 얘기는 뭐다?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관계식을 나타내란 얘기죠. 자, 차근차근 보니까 얘는 어떤 형태예요? 지금 계속 더하기 2가 되고 있는 어떤 형태다? 등차 수열 형태네요. 자, 등차 수열 형태를 구할 때 뭐 하면 된다? 나열을 해서 소희가 알아서 편집을 해주시고 자, 등차 수열 형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등차 수열 형태면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항상 어떤 형태니까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d 형태니까. 그러면 얘 점화식 어떻게 생겼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공차 d 얼마?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답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첫째 항도 함께 써달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은 다음과 같이 이 첫째 항과 점화식을 함께 쓴 형태로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간단하네요. 지금 계속 더하기 마이너스 3 계속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 있죠. 아, 그러면 얘는 누가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 항상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공차 d 해주시면 되는데 항상 점화식 쓸 때 뭐라고요? 첫째 항도 함께 써달라고요. 자, 그래서 답은 지금 제가 쓰는 거와 같이 써주시면 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하고 마찬가지죠. 첫째 항을 a라고 한다면 둘째 항은 첫째 항의 공비 r을 곱한 거니까 ar. 셋째 항은요. 둘째 항의 공비 r을 곱하는 거니까 ar의 r. 즉 ar 제곱이 될 거고요. 마지막 한 번 더. 넷째 항은요. 셋째 항의 공비 r을 곱한 거니까 ar의 제곱에 r을 곱한 거죠. 즉 ar의 세제곱으로 표현 가능하네. 아, 뭐다? 둘째 항에서 r의 1제곱. 셋째 항에서 r의 제곱. 넷째 항에서 r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등비 수열의 무슨 항? 일반 항이라는 애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다? an은요. 첫째 항 a 곱하기 r의 n-1이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건 누구라고요? 귀납적 정의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점화식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점화식 어떤 형태예요? 이웃 하는 항들 사이. 이웃 하는 항들 사이. 이웃 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n 플러스 1항은 an에 곱하기 r을 형태. 아, an 플러스 1은 ran이다. 즉 우리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인데 뭐가 달라요? 상수가 혼자. 얘는 뭐해져 있으면? 곱해져 있으면 그건 무슨 꼴이다? 등비가 얼마인 r인 등비 수열이었겠구나를 예상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꼴이요? an 플러스 1은 2an이면 이건 뭐다? 등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눈치채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개념 확인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수열에 기납적으로 정의하라고 하네요. 자, 지금 딱 보니까 느낌이 오죠?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계속 하고 있네. 아, 그럼 얘 등비 수열인데 원래는 n은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규칙성을 찾아 주셔야 된다고요. 자, 근데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는 이 점화식 형태 항상 어떻게 생겼다고요? an 플러스 1은 ran. 상수가 혼자 곱해진 꼴이라고. 아, 그러면 얘 점화식 어떻게 생겼다? 마이너스 2an이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답 아니라고 했어요. 자, 반드시 누구와 함께? 첫째 항과 함께 써주셔야 답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갈게요. 자, 두 번째 것도 자, 공비 얼마? 3분의 1. 공비 얼마? 3분의 1 계속 곱해지고 있죠. 자, 공비 모를 때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앞에 거분의 뒤에 거. 그래서 9분의 3은 3분의 1이라는 공비 R이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점화식 a n 플러스 1은요. 아래 a n이고 그럼 a n 플러스 1은 3분의 1 a n인데 답이 아니라고요. 왜? 첫째 항도 함께 써줘야 되니까 81에 a n 플러스 1은 3분의 1 a n이고 n은 1부터 쭉쭉쭉 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n 플러스 1은 an의 fn.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 자, 이건 무슨 꼴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어떤 상수가 더해져 있거나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건 등차 등비라고 했는데 지금 상수가 아니라 어떤 fn이라는 식인 거죠. fn이라는 식이 더해져 있거나 곱해져 있다면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요 설명보다 뭐 하는 게 빨라요? 문제를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 4번 한번 볼 건데요. 제 5항을 구하라. 아, 이거 페이크라고. 어떤 상수가 혼자 더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이 더해져 있어. 아, 그러면 이거는 뭐다? 등차 수열 아니니까 절대 등차 수열로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 5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씩 다 대입해보란 얘기죠. 아, 그러면 첫째 항부터 해주시면 되죠. 자, n은 1을 대입하면 제 2항은 제 1항 더하기 1. 그러면 2 더하기 1은 3이 되겠죠. 자, n에다 2를 대입하자. 제 3항은 제 2항 더하기 2. 그러면 3 더하기 2는 얼마다? 5다. 자, n은 3. 그러면 제 4항은 제 3항 더하기 3이고 그러면 5 더하기 3이라서 얼마다? 8이다. 자, n은 4다. 그러면 제 5항은 제 4항 더하기 4니까 8 더하기 4라서 답 얼마다? 1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얘가 몇 항이니까요? 제 5항이니까 손으로 계산해도 오케이인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20항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자, 규칙을 한번 찾아봤더니 규칙이 보여요. 자, 요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어떻게? 자, a 1 플러스 1인 거죠. 누가요? 제 2항이요. 자, 제 2항 자리에 집어넣으면 제 3항은 제 2항 자리에 누가 있어요? a 1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죠. 자, 제 4항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제 3항이 얘니까 제 3항 자리에 a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자, 제 5항은요. 4항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A1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리고 마지막에 4. 그럼 이거 뭐야? 제 6항 예상이 가요. 1, 제 첫째 항에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5까지 할고 그럼 제 20항은 첫째 항부터 계속 더해가지고 어디까지다? 6일 때 5고 5일 때 4인 걸로 모아 19항까지 합이겠다. 아, 그러면 제 20항 합은요.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몇 항까지요? 19항까지의 합이다. 누구에 대해서? 변수 k에 대해서. 아, 그러면 첫째 항 2 더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해주시면 2 더하기 190해서 답은 192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뒤에 어떤 식이 더해져 있을 경우에는요. 뭐를 사용하면 된다? 시그마.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꼴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네요. 네,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꼴이다. 자, 다음 갈게요. 자, 2번은 뭐가요? 식은 식인데 그 식이 뭐야? 곱해져 있는 꼴이에요. 자, 요거는요 많이 틀리시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은 뭐부터? 1부터 대입을 하면 된다고 했죠. 왜? 곱해져 있는데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등비수열 아니라고요. 자, n은 1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1을 대입하면 제 2항은 1분의 2 곱하기 첫째 항. 그럼 1분의 2 곱하기 2라서 얼마다? 4다. 자, n에다 2를 대입하자. 제 3항은 2분의 3에 제 2항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4로서 6이고요. 자, n에다 3을 대입하면
제4항은 3분의 4의 제3항.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6이라서 2, 4, 8이죠. 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4를 집어넣으면 제5항은 4분의 5의 제4항이고, 그러면 4분의 5 곱하기 8을 해주시면 되니까 2, 5, 10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요. 규칙성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제 2항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분의 2의 A1. 그러면 제 2항이 2항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제 3항은 2분의 3 곱하기 2항이 얘죠. 1분의 2 곱하기 A1.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 4항도 제 3항 자리에 집어 넣어주시면 3분의 4가 있는 차례로 제 3항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A1이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제 5항은요. 4분의 5가 있는 채로 제 4항 갖다 집어 넣어주시면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A1이 되겠네. 아,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제일 작은 게 하나 남았으니까 뒤에서도 제일 큰 게 하나 남겠구나 라는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15항을 구하시오 하면 첫째 항부터 해가지고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해서 쭉쭉쭉 가가지고 제 15항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니까 14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15항을 만들려면 여기에 14를 대입해서 15니까. 자, 약분돼서 뭐라고요? 제일 작은 게 하나 남았으니까 뒤에서는 제일 큰 거 하나 남을 거라고요. 즉 첫째 항 곱하기 15를 한 얼마다? 30이 답이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거 답은 손으로 계산해도 10이고 요렇게 계산해도 5 곱하기 2니까 역시 10이다 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